자, 오늘 이커머미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2일자 기사입니다. 자, 저유가죠. 저유가로 인해서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여러 정부들을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유가가 말이죠. 이 정보들을 시험하게 될 것이죠. 자, 사람들에게 뇌물주 현금이 적어서요. 이 몇몇 스트롱맨은 보통 독재자들이죠. 독재자는요, 좀 더 뭡니까 이런 억압적 정책에 의존하게 될 거랍니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비드 19 때문에 유가가 더 많이 떨어졌죠. 가뜩이나 셰일가스 때문에 유가가 더 떨어져가지고 재정난을 겪고 있었을 텐데요. 자, 어떤 나라의 역사에서든요. 자, 아주 특별하고요. 아주 중대한 이벤트들이 있었답니다. 그렇다고 이게 뭡니까? 8월 달에 케네타 대통령이 얘기했답니다. 케네타 대통령이죠. 자, 그는요, 그저 케냐가요, 그저 석유를 이렇게 뭡니까 생산국, 그러니까 산유국이죠. 산유국 반열에 들어선 거를 이렇게 축하하고 있었답니다. 그 산유국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요? 뭐 하면서 들어갔죠? 자, 상징적으로 20만 배럴을 이렇게 배송을 하면서 말이죠. 자, 그래서요, 우리나라의 케냐 이 대통령 연설이 계속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이 첫 번째 원유 수출은요, 그죠? 우리 역사사의 아주 특별한 순간을 이렇게 뭡니까 나타낸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선언했었죠. 이렇게 보면 예, 이럴 것 같습니다. 자, 정치인들은요 석유를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자, 석유를 파는 것은요 정부를 위해서 쉬운 돈을 만들어낼 수 있죠. 쓰기 쉬운 돈을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당연히 시민들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답니다. 그죠? 세금 좋아할 시민들 없을 거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들은요, 더 나은 서비스라든가 혹은 민주주의 혹은요, 효과적인 통치, 정부의 통치, 운영 이런 것을 바라게 될 거랍니다. 자, 석유에서 흘러나온 돈은요, 자, 윤활유를 바른다는 거죠. 이렇게 후원자 그룹에다가 말이죠. 후원자 그룹을 좀 더 매끄럽게 돌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이 독재자를 후원하는 사람들이겠죠. 자, 이들은요, 그죠? 표를 매수한 데 쓸 수도 있고요. 정치적 라이벌의 목소리를 잠재운 데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실패한다면요, 무슨 말이죠? 자금을 제공할 수 있답니다. 그죠? 해외에서 평안한 은퇴 생활에, 그러니까 뭐 실각하고 외국어 가서 편하게 사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언제죠? 3월 9일 날 약 30% 정도 유가가 떨어졌을 때 말이죠. 배럴당 32달러 떨어졌는데요. 상당히 낮은 수치죠. 많은 정치인들이 경악했답니다. 자, 석유값은요, 이렇게 뭡니까? 완전히 폭락을 했죠. 그 이유는요, 코비드 19로 인해서요, 세계 수요가 이렇게 깎였기 때문이랍니다. 그죠? 물주고문이죠. 사람 아닌 사건 같은 게 주어가 와서 뒤에 결과가 오죠. 코비드 19 발발로 인해서 전 세계 수요가 깎였답니다. 그리고 뭡니까? 사우디가 수도꼭지를 틀어버렸죠. 그래서요, 뭐였죠? 자, 고비용으로 유가를 생산하던 이런 산유국들을요, 거의 박살내 놨답니다. 그래서요, 다른 석유, 뭡니까, 산유국이죠. 산유국에, 미쳤던 이런 결과는요, 경제적으로 아주 고통스러울 거고요, 아주 힘든 선택이 될 거랍니다. 그 고통은요, 자, 많은 지역에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어디죠?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말이죠. 2014년에 이 비슷한 상황이 리허설이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면 좋겠죠. 벌어졌었답니다. 이때가 언제였냐면요. 유가가요. 뭐죠?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었던 거죠. 자, 이번에는요. 더 어려울 거랍니다. 이때 아마 쉘 혁명이 일어나가지고요. 미국에서 쉘 가스가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유가가 엄청나게 떨어지기 시작했겠죠. 자, 딱 봐도 왜냐면이죠. 왜냐면은요. 여러 국가들이요. 번트루가 빠르게 소모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들의 현금 보유량을요 빠르게 상당수를 빠르게 소모했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말이죠. 이렇게 유가가 이렇게 폭락한 그 기간 동안에 말이죠. 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요 정부 예산에 가해질 거랍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있죠.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나이지리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죠. 자, 나이지리아가 어떤 나라죠? 자, 석유가요, 수출의 90%를, 대략 90%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그리고요, 정부 이런 재정에, 정부 세입, 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데요. 자, 여기 이곳의 재무부 장관은요, 이미 무슨 말이죠? 예산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을 했답니다. 자, 이 예산은요, 석유값이 배럴당 57달러일 때 근거했다는 얘기겠죠. 석유값이 지금 30달러 정도에 떨어졌으니까 이 재정은 당연히 감당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이런 긴축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삭감한 거죠. 예산 삭감도 맞겠네. 예산 삭감은요, 좀 어렵다고 밝혀질 거랍니다. 그죠? 경제에서요. 근데 이 경제가 어떤 경제죠? 너무 지금 현재 무기력해가지고요. 가까스로 뭡니까? 이런 인구 그 증가를요, 겨우겨우 감당하고 있답니다. 자, 무슨 말이죠? 자, 돈을 빌려올 공간은 거의 없답니다. 정부 수입의 69%인데요. 이것은 현재 지금 빚 갚는 데 쓰고 있답니다. 자, 요 사람인데요. 나이지리아의 경제학자인데요. 다음과 추정하고 있죠. 주겠습니다. 정부는요, 그죠? 단지 그냥 돈을 찍어낼 거랍니다. 무슨 말이죠? 이 공무원들 월급 주려고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자, 우두르는요, 여기서 추측의 가능성이거든요. 추측의 가능성인데요. 그래서 여기 윌은요, 90% 추측이고요. 우드는요, 80% 추측입니다. 그래서 윌이나, 이렇게 우드가 쓰일 때는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이거 보면 좋겠죠. 추정한답니다. 정부는요, 돈을 찍어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답니다. 이런 공무원에 월급 주려고 말이죠. 또한 이것은요, 그죠? 인플레이션에 불을 지필 가능성이 높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확실하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죠? 자, 그래서 이게 가격 전쟁이죠. 가격 전쟁인데요. 왜 가격 전쟁이냐면요. 뭐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석유를 더 팔아야 되겠죠. 그러면 석유값은 계속 떨어지고요. 그래서 가격 전쟁을 묘사한 것 같은데요. 자, 이것은 뭡니까? 공공재정을 엉망으로 만든다는 거죠. 걸프만에 있는 국가들에게 말이죠. 자, 오만의 2020년 뭡니까? 예산은요. GDP 8% 정도 적자가 날 것으로 본답니다. 심지어 오일이 뭡니까? 석유값이 배럴당 58달러 틀 때는 말이죠. 30달러의 가격이라면은요. 가정법이죠. 30% 이상의 가정법이 아니라 추측이네요. 30%에 이렇게 뭡니까? 그 배럴당 30% 가격이라면은요. 자, 이 재정 적자를요. 어떻게 해요? 22%만큼, 그러니까 GDP의 25%만큼이나 높일 수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바레인인데요. 여기는요. 중간 생산자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무슨 말이죠? 공공재정의 약 75%를 석유에 의존하고 있답니다. 이런 바레인이요. 2020년까지 재정 균형을 맞추기를 희망을 했었는데요. 자, 둘 다야 아마도요. probably have to cut. 아무래도 뭡니까? 재정 지출을 줄이고요. 돈을 좀 빌려갈 것 같답니다. 이들의 뭡니까? 채무 부담이죠. 채무 부담이 2014년 이후로 이렇게 치솟아 올랐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요. 무슨 말이죠? 배럴당 100달러의 이런 유가 시절이요. 종식되던 그런 시기였답니다. 오만은 이제 GDP의 60% 이상을 이렇게 비추고 있는데요. 이건 2014년에 5%에서 이렇게 상승한 수치랍니다. 그러나 이 바레인의 그 세무 부담은요, 44%에서 105%로 뛰어 올랐답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죠. 좀 더 부유한 나라들은요, 그죠? 자, 머들투르가 그럭저럭 해나갈 겁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그럭저럭 해나갈 겁니다. 사우디는요, 자, 무슨 말이죠? 2020년에 500억 달러 정도 이렇게 적자가 날 것으로 예산을 측정을 했답니다. 자, 골드만삭스인데요.
자, 이 투자은행이죠, 미국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데요. 자, 이런 재정 적자가 800억 달러를 넘어갈 거랍니다. 다른 경제학자들은요, 무슨 말이죠? 구멍을 이렇게 놨다는 거죠. 어디 있다가요? 1000억 달러에다요. 구멍을 여기다 놨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그 재정 이런 타격이, 재정 이런 적자가 100억 달러 이를 거라는 것이죠. 자, 이 사우디는요, 약 무슨 말이죠? 중앙은행에 한 5천억 달러 정도가 있답니다. 외환 보유고로 있다는 얘기겠죠? 싸게 돈을 빌릴 수도 있어요. 그죠? 10년채를요, 10년채 이러한 채권을요, 4% 미만의 수익률로 빌릴 수 있답니다. 잠시만요. 4% 이하로 수익으로 이렇게 뭡니까? 10년채 채권이 거래되는 상황에서 말이죠. 쉽게 말하면요, 이자율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자율이 4% 미만이라는 거죠. 10년 그런 뭡니까? 채권이 말이죠. 사우디의 빚은요, GDP의 24%랍니다. 이것은요, 세계적 기준에서는 상당히 좀 낮은 수치인데요. 그러나 이것은요, 현저히란 뜻이죠. 마크도 현저히 증가를 했답니다. 2014년에서 말이죠. 이때가 언제냐면요, 사우디는요, GDP의 2% 미만으로 빚을 지고 있었답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빚의 상당수는요, 아주 생산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죠. 자, 걸프만에 있는 국가들은요, 돈을 빌리고 있는데요. 그 목적은요, 현재의 뭡니까? 터질 듯한 레벨의 뭡니까? 재정 지출이죠. 엄청난 재정 지출을 지탱하는 것이랍니다. 자, 오만의 새로운 황제죠. 이 하이프담이라는 사람인데요. 하이프담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요, 사촌이 죽은 다음에 1월 달에 권력을 쓴 게 있죠. 근데 이 사람은요, 돌 아웃이 나눠주는 것이죠. 후한돈을 나눠주고 싶어 한답니다. 그죠? 선심성 공약을 한다는 얘기처럼 보이는데요. 두바이인데요. 이것은요, UAE의 한 일부라는 거죠. UAE는 제가 알기로 한 7개 나라가 정도 연합한 연합국가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자, 두바이는요, 무슨 말이죠?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이렇게 뭡니까? 그 펼치기로 했는데요. 이 재정 정책의 확장 재정 정책의 의도는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뭡니까? 시들어진 경제를요, 킥스타트, 부양하는 것이 목적이랍니다. 자, 이들 중 일부는요, 좀 해야만 할 것 같답니다. 자, 두바이에 거주하는 엑스패트, 외국인들이죠. 두바이 거주하는 외국인들은요, 이미 뭡니까?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그 타격받는 방법이 뭐냐면요, 대량 해고라든가 혹은 급여가 깎일 거랍니다. 사우디의 이런 뭡니까? 계약업자들은요,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부가요, 무슨 말이죠? 지급을 미루기 시작할까봐 걱정하고 있답니다. 자, 이거는요, 지난번 뭡니까? 유가가 이렇게 슬럼프를 겪을 때, 사우디가 그랬던 방식이라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아랍 국가들은 상황이 좀 더 어렵다는 얘기겠죠? 자,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유가로 인해서요, 이라크는 더 고통받을 거랍니다. 이 이라크라는 나라는요, 무슨 말이죠? 정부 세입의 90%를 석유에 의존하고 있답니다. 이 정부는 현재 정치적 마비 상태에 사로잡혀 있다는 건데요. 무슨 말이죠? 자, 몇 달간에 이어지는 이렇게 뭡니까? 시위로 인해서요, 10월 달에 이런 정부를 몸매가 끌어내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총리 지명자 있는데요. 뭐 내각제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총리 이런 지정자인데요. 알라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요,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데 실패했답니다. 그의 전임자는요, 뭐죠? 정부 지출을 45%를 지난해 늘려놨다는 거죠. 그리고요, 정부 뭡니까? 적자는요, 재정 적자는요, 2배로 불려놨답니다. 거의 뭡니까? 절반이요. 어디다 썼냐면요. 퍼블릭 섹터 웨이지, 뭐죠? 공공분야 임금에 썼다는 거죠. 그리고 펜션에 썼답니다. 연금에 썼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유가가 낮아지면서요, 이 어디죠? 이 이라크 정부는요, 무슨 말이죠? 페이를 낼 수가 없다, 급여를 지급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계속해보죠. 장기적으로요. 장기적으로요. 자, 유가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것은요. 자, 뭐죠? 중동이나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닐지도 모르겠답니다. 만약에 말이죠. 이런 저유가로 인해서 이들이 뭡니까? 경제를 좀 다변화시킬 수 있다면 말이죠. 자, 그러나요, 석유는요, 무슨 말이죠? 수출이라든가 이 나라의 정부 수입에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죠. 앙골라나 이런 나라는요. 그래서요, 어느 쪽도요, 무슨 말이죠? 자, 어느 쪽도요, 무슨 말이죠? 엄청나게 많이 생산하는 그런 국가는 아니라는 거죠. 자, 1인당으로 측정해 봤을 때 말이죠. 나이지리아는요, 이런 석유 의존에서 벗어나야 된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은 얘기했죠. 르네상스 캐피털에 있는 로버트슨이라는 사람은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투자은행이네요. 인베스트먼트 뱅커네요. 자, 그는요, 교육이라든가 보건이라든가 인프라에 투자할 것을 이렇게 추천한답니다. 권장한답니다. 이 대통령은요, 로렌소 대통령인데 앙골라의 2017년에 권좌를 차지했는데요. 무슨 말이죠? 자, 그 생산업자들에 대한 비용을 낮춘 데 집중해왔답니다. 그러나, 무슨 말이죠? 앙골라에서 석유를 생산하는 것은 여전히, 결코 싸지 않답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걸프만 있는 국가들은요, 그죠? 경제를 다변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늘 얘기한답니다. 그러나 무슨 말이죠? 이 경기 순환은요, 여전히 뭡니까? 유가의 뭡니까? 이렇게 인질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죠? 이 나라의 경기 변동은 유가에 따라 좌지우지 된답니다. 그죠? 자, 계속 가죠. 무하마드 빈 살만이라는데요. 여기서는요, 크라운 프린스가 이게 왕세자죠. 사실상의 사우디의 통치자랍니다. 이는요, 모든 것에 투자할, 여기서 투어리즘, 관광과 기술 분야까지 모든 분야에 투자할 엄청난 야심스러운 계획을 갖고 있었답니다. 야심만만한 계획이죠. 자, 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 직접 투자죠. 자, 사우디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인데요. 그러나 여전히 굉장히 약하답니다. 이유는요, 다음과 같은 걱정 때문이라는 거죠. 이 왕자의, 무하마드 왕자의 아주 독단적인 통치 때문이랍니다. 거기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거죠. 자, 자신감이요, 신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 갑작스러운 그의 뭡니까? 석유 전쟁에 의해서 커지지는 않을 거랍니다. 커질 가능성은 없답니다. 윌은요, 여기선 추측이죠. 뭐뭐할 것이라는 뜻인데, 뭐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더 깔끔합니다. 자, 신뢰가요, 무슨 말이죠? 그가 일으킨 그 갑작스러운 석유 전쟁에 의해서 이렇게 높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하면 좋을 거예요. 거의 없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UAE에서요,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이죠. 아마도요, 가장 여기가 성공한 이런 뭡니까? 경제를 다변화시킨 산유 경제일 텐데요. 자, 이 뭡니까? 원유에 대한 가장 주요한 이런 대체품은요, 관광이랍니다. 두바이는 관광으로 유명하죠. 자, 이 관광으로 인해서 GDP 12%가 나오는데요. 그러나 코비드 19 발발로 인해서요, 무슨 말이죠? 관광세를 내쫓아왔답니다. 뭐죠? 이렇게 보면 좋겠죠. 기사 읽으면 찾아봤습니다만 여기 UAE는 상당히 좀 적더라고요. 감염자 수가 198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보도록 마지막 문단이에요. 드디어. 자, 이런 뭡니까? 이렇게 석유에서 나오는 세입이 적어지면서요. 여기 있는 리더들은요. 자, 감옥적어죠. 다음과 같은 사실 어렵게 느낄 거랍니다. 대중들을 플래시드, 그러니까 온화하게 말 듣게끔 유지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거랍니다. 어렵다고 생각한답니다. 앙골라에서는요, 선거가요, 2022년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앙골라 인민해방운동이죠. 여기는요, 무슨 말이죠? 1970년 독립 이래로 쭉 통치를 해왔는데요. 정말 진짜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요, 이 카노라는 이 북부 도시랍니다. 여기에 통치자인데요. 이 사람이 전에는요, 뭐였죠? 센트럴뱅크 가버너였답니다. 중앙은행 총재였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사람이 경제 정책을 비판했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3월 9일날 권좌에서 물러났답니다. 그죠? 뭐에 대해서요? 좀 뭡니까? 지역 정보에 대한 뭘 보여줬죠? 인서모디네이션, 복종하지 않은 태도를 보여준 것에 대해서 결국에는 뭡니까? 폐위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 유가가 이렇게 폭락하기 바로 직전에 말이죠. 사우디의 뭡니까? 당국들은요, 무슨 말이죠? 몇몇 뭡니까? 영향력 있는 왕족들을 이렇게 체포해 버렸답니다. 여기에는 요 사람도 들어가 있는데요, 왕의 동생도 들어가 있답니다. 자, 석유에 대한 뭡니까? 이러한 absence, 블랙홀, 석유가 없이는 말이죠. 몇몇 이런 통치자들은요, 독재자들이죠. 독재자들은요, 강압적인 독재자들은요, 자, 의심할 바 없이 뭡니까? 강철에 먼저 의존할 거랍니다. 강철 주먹에 먼저 의존할 거랍니다. 힘에 의존할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석유가 없으면요, 철권 통치에 의존할 수 있는 야말 국가의 리더들이라는 거죠. 국민들을 말 듣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